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1일 플라톤 교육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세 권의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책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책은 프리디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작가 하이에크의 또 다른 작품이죠. 이것은 이제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또 다른 책 중에 하나가 자생적 질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여기 그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에 그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생적 질서라는 책도 같이 겸하여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은 여러 번 이렇게 봐야 진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2차 대전을 하나의 이념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즉 소련과 같은 극좌는 아니지만, 완전 공산주의 극좌파는 아니지만, 나치즘,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당 국가로서 동맹을 맺어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자유주의 국가들을 공격하고 이들과 전쟁했다는 의미에서 필연적으로 이것은 이념적 전쟁이다, 이념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치가 소련을 공격하면서 소련도 참전을 하게 되지만, 이 본질적으로는 시작은 영국, 미국, 프랑스의 자유세계에 대한 공격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스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은 단순히 그냥 식민지 쟁탈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념 전쟁이었다라고 하이에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시각 중에 하나는 이 식민지 쟁탈전에 관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본가들이 자신의 욕구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식민지 대외무역을 나가고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본질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면서 여기에 기업가들이 정부와 유착을 벌이면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고, 이 식민지 쟁탈전이 국제적인 전쟁으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기업들이 주로 해외 무역할 때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외교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군사적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원래의 시장 경제에서 이탈하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면서 이 팽창 욕구가 가속화되고 군사력을 쓰게 되면서 식민지 정탈전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뭐 자본가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이 자본과 그 정부의 권력욕이 결탁을 하면서 이 식민지 정탈전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세계대전으로 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 자본주의 윤리에서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질적 자본주의 원리에서는 뭡니까? 정치와 경제는 분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입을 하더라도 소극적인 개입, 간접 개입으로 들어가시지 식민지 정탈전과 같은 그런 직접 개입의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좌파, 진보 좌파는 뭐라고 그래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서구의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퇴행의 역사라고 못 박는다는 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 모순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시장의 식민지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국가가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그 하이 케인즈주의적인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식민지 정책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시장과 이 권력과 이 기업이 유착되면서 시장에서 대규모 독점 기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의 BMW라든가 또는 그 일본의 미쯔비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일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그 전차를 만들게 되면서 이 자동차 아니 고속도로를 깔게 되면서 또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기술이 바로 뭐로 연결이 돼요? 전차의 기술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벤츠나 BMW는 어디서 히틀러가 인위적으로 이런 국가 산업을 육성하면서 전쟁 준비로 가는 거죠. 그거는 정책과 기업의 욕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이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또는 뭐예요? 일본의 미쯔비시도 뭐합니까? 만주를 침략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만주에 도로교통, 군수산업 문자를 연결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동차 산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도요타, 미쯔비시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이 결탁하는 하나의 그 정경 유착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국가 권력과 이 민간 기업이 유착을 하면서 거기서 시장의 독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독점이 어떻게 돼요? 해외 시장 개척이나 식민지 개척으로 팽창되어지고 이런 것이 바로 하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본주의, 자본 간의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죠. 권력이 개입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에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제가 오늘 아까 집어준 여기 프리드먼이 이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 2차 세계 이 프리드만은 이 책에서 무엇을 내면 경제 대공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경제 대공황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공급이 과잉이 되므로 시장이 실패해서 이런 그 경제 대공황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이 케인즈 같은 사람들이 국가 개입을 주장을 해서 이 복지국가나 국가 개입해서 이 경제 대공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케인즈주의 학파, 이른바 좌파의 어떤 그 국가 개입론자들 이런 것들이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래적으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같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잘 팔리던 상품들이 오늘은 안 팔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오늘 어저께 안 팔리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잘 팔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시장의 수요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수요도 바뀌고 공급도 이게 바뀌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경제가 좋았다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침체가 되거든요. 그럼 침체되는 기간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욕구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이 공급이 거기에 조정되는 공급 물량이 조정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1900년대 초에 그런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일치로 인한 그 불황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자꾸 국가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개입을 하냐면 연방준비위원회, 이 연준이라고 하죠. 이 연준이라고 하는 초법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시장을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초법적인 기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그러니까 시장 위에 군림하는 권력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야? 하나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사건과 은사가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자꾸 연준에서 이 통화량을 공급하면서 통화 정책을 피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미스가 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나 가게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순환 속도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데 비해서 연준이나
정부 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보고 절차가 있고 승인 절차가 있고 이런 중간 단계들이 무수하게 많다 보니까 이 반응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부 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이 실패가 되어지고 통화 정책에서 미스가 나면서 결국은 이 대공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나오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대공황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프리드만은 이야기하기를 정부가 시장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개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간접적인 수준에서 멈춰서야 되는데 연준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시장을 직접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프리드만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라고? 시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원리 메커니즘대로 돌아가게 두어라는 거죠. 거기에 자꾸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이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유착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게 무엇이 되냐?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프리드만이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권의 책 하이에크의 누이의 길, 치명적 질서, 이 누이의 길과 죄송합니다. 이게 누이의 길, 이 치명적 자만, 그리고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 요 책들은 여러분들이 뭐 빌려서 보시든 사서 보시든 우리가 이 시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좋은 책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 책을 권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